안녕하세요. 기획자 몽자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8대 공정 중 첫 번째 단계이죠. 웨이퍼 제조 공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건물을 지을 때 땅이 필요하듯이 반도체를 만들 때도 땅 역할을 하는 기판, 즉 웨이퍼가 필요합니다.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이 바로 웨이퍼 제조 공정입니다. 웨이퍼의 재료로는 실리콘을 사용하는데 실리콘은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 27.7%를 차지하는 원소로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에도 실리콘이 포함되어 있죠. 모래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리콘으로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800도C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모래로부터 나온 이산화규소와 탄소를 반응시켜 순도 99%짜리 금속급 실리콘 MgS를 만듭니다. 99%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웨이퍼의 재료로 쓰기에는 아직 불순물이 많습니다. 2차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순도 99.999999999 정도 되는 전자소자급 실리콘 EGS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자가 어떠한 질서도 없이 있는 상태를 비정질, 정해진 규칙대로 고르게 배열하고 있는 상태를 단결정질, 미세한 단결정질 조각들이 서로 다르게 뭉쳐져 있는 상태를 다결정질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마다 동일한 특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단결정질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EGS는 다결정질이죠. 그래서 폴란드의 화학자 초크랄스키가 발명한 초크랄스키법을 활용해 다결정질 실리콘을 단결정질 실리콘으로 만들어줍니다. 초크랄스키법은 부서진 초콜릿 조각들을 냄비에 모아 녹인 후 다시 굳혀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EGS 덩어리들과 붕소, 인, 비소 등의 원소를 함께 넣고 약 1500도C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해 액체로 만듭니다. 이후 시드를 줄 끝에 매달아 액체 상태의 실리콘 표면에 콕 찍어 접촉시킵니다. 시드를 회전시키면서 천천히 위로 끌어올리면 액체 실리콘이 시드를 따라 굳어지며 단결정질 실리콘 덩어리가 길게 만들어집니다. 이 실리콘 덩어리를 인곳이라고 부릅니다. 인곳은 크게 목, 어깨, 몸통, 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직경이 균일한 몸통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몸통 이외의 다른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을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트리밍을 마친 인곳은 얇게 썰어서 원판의 형태로 만듭니다. 이 공정이 소잉입니다. 소잉 공정에서는 다이아몬드 가루가 붙어있는 쇠줄인 와이어를 톱으로 사용하는데 와이어가 두꺼울수록 소잉 공정에서 손실되는 실리콘이 많아지므로 최대한 얇은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잉 공정을 거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퍼의 모양이 갖춰집니다. 이때 웨이퍼의 가장자리는 결정결함이 많은 직각의 모양을 갖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장자리에 가해지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질 수 있죠. 그래서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엣지 라운딩 공정을 진행해 깨질 확률을 낮춰줍니다. 집을 지을 때 땅이 평평하지 않으면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땅 역할을 하는 웨이퍼의 표면 역시 평평함이 생명입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을 고르게 갈아주는 랩핑 공정과 표면에 손상된 결정을 화학적 방식으로 녹여서 제거하는 에칭 공정을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평탄화를 해도 원자 단위로 보면 여전히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원자 단위에서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폴리싱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제작된 실리콘 웨이퍼를 연마 웨이퍼라고 합니다. 웨이퍼는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웨이퍼 면적이 넓을수록 하나의 웨이퍼에서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제품의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웨이퍼의 직경은 1960년대 20mm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100mm, 1980년대 150mm, 1990년대 200mm, 2000년대 300mm로 점차 커졌습니다. 직경이 커졌는데 두께가 그대로라면 얇고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직경이 커질수록 웨이퍼의 두께 역시 두꺼워집니다. 현재 150mm 웨이퍼는 625 마이크로미터, 200mm 웨이퍼는 725 마이크로미터, 300mm 웨이퍼는 775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가공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직경에 따른 두께는 표준화되어 있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동일한 규격으로 생산합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300mm 실리콘 웨이퍼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450mm 직경을 가진 웨이퍼가 개발되어 테스트까지 진행된 바 있지만 2010년대 이후 300mm 웨이퍼 내에서도 충분한 수의 실리콘 칩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까지 300mm 직경의 웨이퍼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반도체를 작게 만들면 높은 성능과 높은 경제성, 낮은 소비 전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때 높은 경제성과 관련 있는 것이 바로 웨이퍼입니다. 반도체는 사각형인데 웨이퍼는 원형입니다. 이러한 모양 차이로 인해 웨이퍼 가장자리에서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웨이퍼의 일부분이 버려지는 것이죠. 반도체의 크기가 작으면 한 장의 웨이퍼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버려지는 웨이퍼의 크기도 줄어들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는 웨이퍼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생산한 웨이퍼를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죠. 실리콘 웨이퍼 시장은 5개 업체가 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2021년 300mm 실리콘 웨이퍼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시네츠 반도체가 29.8%로 1위, 일본의 섬코가 24.8%로 2위, 한국의 SK시트론이 18.1%로 3위, 독일의 시트로닉이 14.1%로 4위, 그리고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가 11.6%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상위 5개 업체 중 일본 업체 2곳의 점유율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일본은 실리콘 웨이퍼 생산에서 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도체 8대 공정 중 첫 번째 단계인 웨이퍼 제조 공정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진짜 하루 만에 이해하는 반도체 산업 책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큰 그림과 핵심 개념을 진짜 쉽게 설명하는 책이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8대 공정 중 2번째 단계인 산하 공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